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설 연휴 굉장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잘 보냈습니다. 예, 특별한 거 하셨어요? 동계올림픽만 보셨나요? 예, 컬링 봤고요. 예. 컬링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예, 팀 킴, 저 여자 컬링. 예. 다 김씨셔서 외신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하. 실제 자매가 계시더라고요. 아, 팀에. 그래요? 네, 그래서 정확한 룰은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빙판 위에서 두는 체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머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굉장히 선전을 거두고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예. 그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구슬치기랑 굉장히 예. 비슷해요. 맞아요. 예. 구슬치기 중에 이 타이어에다가 딱 굴려가지고 멀리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그렇죠. 예, 종목이 있어요. 맞아요.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그거랑 굉장히 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구슬치기도 있었나요? 그럼요. 서울에서는 안 했나 봐요. 대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군요. 구슬치기가 이제 알따기 형식처럼 예. 쳐서 원 밖으로 쳐내는 그런 종목과 그렇죠. 예,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려서 이제 원하는 곳에 아하. 도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예, 예. 컬링 보면서 재밌었고 즐거운 시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어디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광진구 소재에 있는 어린이 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 매장 마지막 날 가족들끼리 다녀왔는데요. 가니까 짧은 눈썰 매장, 그리고 긴 슬로프 눈썰 매장, 그리고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 그리고 이제 거기가 원래 이제 수영장이니까 물미끄럼 있잖아요. 예. 그 물미끄럼을 그냥 눈썰매를 타고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봅슬레이 체험장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봅슬레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예. 이제 빙어잡이 체험할 수 있게 빙어를 그냥 임시 수족관에 잔뜩 풀어놓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게도 하고. 예.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 구매를 하면은 빙어잡이 체험까지 포함해서 15,000원 정도 하는데요. 예.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매표소 바로 옆에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회관이니까 애들이랑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잔뜩 쌓아놓고 애들의 이제 시선을 잠깐 멈추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보고 있으면 그때 카드사 영업사원 분이 오셔서 현장에서 카드 회원 가입하시면 입장권 공짜로 드리면서 장난감도 드린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장난감이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좀 저희는 1단계는 다행스럽게 돌파를 했고요. 예. 근데 2단계에서 이제 현장 구매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바로 뒷사람들은 위메프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소셜 쇼핑.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 구매로 인당 15,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뒤따라오신 분들 소셜 통해서 인당 10,000원으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는 이제 환불하고 소셜로 다시 재구매를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15,000원 날렸을 뻔한 거죠. 세 가족이니까. 예. 아니 근데 10분만 기다리면 바로 그게 되나요? 그게 이제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당일 사용은 안 됨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당일 사용은 안 됨. 네, 당일 사용은 안 됨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건 다행스럽게 당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분 지나면 전산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래요? 네, 좀 굉장히 좀 알뜰하게 덕분에 즐겼습니다. 와하, 이거 모르고 그냥 돈 날리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왜 그걸 사전에 확인을 안 했는지 저도 이제 그때서야 아차 싶더라고요. 원래 저희 평소 갈 때 항상 그거 확인을 하는데 저희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찜질방이나 이런 데 갈 때도 소셜에 항상 뜨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항상 구매해서 저희도 방문했었는데 어린이 회관은 안 가보던 데라 그랬었는지 방심했어요. 집분들 덕분에 아무튼 덕분에 저렴하게 즐겼습니다.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드리지 그러셨어요. 그 안에서 빙어 잡아서 튀겨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튀겨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죠? 예, 지난주에 예고편을 드렸죠. 예, 바로 하네요. 이번에는. 예, 다행스럽게 바로 합니다. 예. 방송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분이 안타깝게 사건을 당하시는 일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해당 범인은 그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이었었고, 예.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여러 얘기가 나왔죠. 뭐 쇼핑도 즐기고, 이제 주도 면밀하게 아무튼 도주를 해서 결국 천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박 PD는 그거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살을 한 게 얼굴이 이제 공개되면서부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공개 수사가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아주 즐기면서 도망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공개 수배 전환하자마자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과 범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한 의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뭐 관계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창업과 관련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음모론 방송이 아니죠. 예, 그 범죄 수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게 이렇게 그 사장이 직접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운영 형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이러한 형태의 창업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뭐 고시원, 그리고 원룸텔,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까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용객들을 통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사실은 그런 인건비적인 부담은 많이 최소화돼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업의 하나의 일종인 건데 예.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작년부터 쉐어하우스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검토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가장 우려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용객들 간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관리자가 아예 없잖아요. 현장에 그렇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 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업 자체를 덮어야 될 만큼 리스크가 클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명시를 하고 지킬 수 있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이용객을 꾸려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저희 사업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근데 사실은 뭐 물론 이 쉐어하우스는 약간 별개의 얘기지만 고시원이나 원룸텔 같은 경우는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 반복이 되면서 이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그 5성급 이상 호텔에서도 자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진짜로요? 그쵸. 예,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비밀리에 처리를 하고요. 어떻게 비밀리에 처리를 합니까? 5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사와 다 끈이 다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초 발견자 이외에는 그게 퍼져나가지 않게끔 아예 막고요. 그리고 뭐 구급 대원이나 이동 통로 자체가 아예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혀 모르게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모르게끔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고급 호텔일수록 체크아웃 시 그 계산을 하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약간 뭐 자기에게 주는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인턴으로 호텔에서 한 달간 근무를 했을 때 실제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호텔이라고는 제가 공개를 해드리지 않겠지만은 예, 뭐 그런 일들이 뭐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물며 호텔이 그러는데 이런 작은 그런 숙박업에서는 보다 더 수많은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 기존의 사건과는 다르게 직원이
숙박업을 이용하는 손님을 해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참 이거에 대한 그 게스트하우스는 바로 폐업을 했더라고요. 예. 네, 바로 폐업을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사장이 어디까지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의문점이 항상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러한 업종을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그거였을 겁니다. 내가 안 나가도 되니까. 내가 안 나가도 되고 일반적인 업종들에 비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 이렇게 뭐 인건비가 최소화되고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업종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러한 그 특정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건 너무나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직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업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서비스업, 미용, 피부 관리,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에서도 사장이 직접 그걸 전문인으로서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예.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아하. 병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장 병원. 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장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는 가게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건데, 예. 시설업 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의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뭐 피트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마사지업에 대해서도 이제 뭐 태국 마사지나 뭐 이런 업종에서도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아유, 뭐, 나는 몰랐다. 난 직원이 현장에서 그렇게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난 그런 애인지 몰랐다. 걔 되게 착실하고 일 잘하던 애였어서 나도 지금 뭐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사실 처음부터 감안하셔야 돼요. 네, 근데 감안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고 또 그게 뭐 몰랐다라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장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 관리가 잘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피의자죠. 예, 피의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범죄의 기록이 남아 있었었고 성범죄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만 현장에 두고 매장을 관리를 했다. 업장을 관리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장으로서도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직원에 대한 범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개개인의 범죄 사실 기록 같은 경우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왜 빨간 줄 거진다 뭐 이러고 그러지 않았나? 빨간 줄은 이제 저희가 모르는 곳에 그어져 있는 거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진짜 깐깐한 데는 그 범죄 사실 기록원을 떼와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상담과 수많은 가게를 경험을 해봤을 때 단 한 번 봤어요. 네. 아니 학원 같은데 청소년 대상 학원 같은 데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이 거부했을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될 소지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감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게 물론 내가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이러한 그 내용이 남아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새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고 그거를 그러한 내용 때문에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채용이 안 됐다? 이건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사장으로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고려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은데 문제는 내가 직원을 채용을 한다라고 어디 이제 알림을 했을 때 원하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보고 내가 면접을 봐서 이 사람이 정말 좋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채용을 한 사람이라면 그래도 뭐 좀 덜 그럴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한 달 혹은 뭐 그 이상 공석 상태에서 어렵게 연락이 오면은 진짜
감사히 채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겠죠. 특히 이제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그냥 잡일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큰 고민 안 하고 사실 채용들을 다 하시거든요. 아하. 그리고 급여를 얼마나 줬는지는 자기가 뭐 잘 모르겠지만 많이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 예.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뭐 물론 기업 자체가 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1차, 2차에 거쳐서 뭐 몇백 대 1, 뭐 몇천 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이제 채용을 예. 하지만 실제 그냥 개인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발 면접 한번 보러 와주세요의 입장이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범죄 사실 기록은 좀 가지고 와주세요 하면은 범죄 사실이 없는 사람들도 뭐 여기 사정이 이렇게 깐깐해 이러면서 기분 나빠서 그냥 안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아하. 네, 그래서 물론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알림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예. 뭐 확인을 하실 수 있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 현재 거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뭐 그 기타 사실은 더 다른 범죄 같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라는 게 그 직원을 채용하는 사장 입장에서 끌어안고 있는 리스크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게 게스트하우스 사장 이분이 그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에게 배상의 의무가 있나요? 배상의 의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뭐 네. 그쪽은 제가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실은 어떻게든 뭐 책임 소재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사실은 유가족들이 받아들일지도 좀 네. 의문이긴 해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미루어 짐작이긴 하지만 사장은 법적으로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 개인 사업자였을지 법인 사업자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난 그 책임은 물론 그 직원에게도 있지만 그 사업장의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 사장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책임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자체로 그 책임 소지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그 가게에서 상해가 일어났을 때, 뭐 이렇게 뭐 단순히 넘어지거나 뭐 이런 타박상을 입거나 골절을 입었을 때 해당 가게에도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지게끔 합니다. 일부의 책임 소재가 이제 따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장에 관리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그런 부분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것이 사장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임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혹시 이제 큰 회사에서 하는 뭐 백화점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곳으로만 제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인일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어차피 뭐 법인을 그렇게 크고 작고로 구분을 지어서 그 법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개인 사업자일 경우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예. 민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는 요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보통 주인이 뭐 소일거리 형태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요번처럼 매니저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더 많은 건가요? 아니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더 늘어나고 있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장사라고 생각 안 하시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한 아이템에 대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 예. 요즘 뭐 제주도가 관광지로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고 뭐 지금 뭐 물론 지금 이제 뭐 그 사드 이후로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들이 좀 줄어들었지만 예. 그 과거에는 중국인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비자로 관광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성산일출봉 같은 데 가면은 한국말보다 중국말이 더 많이 들렸거든요. 그 호텔을 짓지 못해 안달이었어요. 그랬었죠. 예, 6개월 단위로 새로운 호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숙박 시설이 뭐 진짜 눈 깜짝할 사이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예. 모든 사장들이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게스트하우스라는 건 어떤 문화를 제공을 해주면서 숙박객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야 이거를 하루에 10,000원씩만 주게 하면서 사람을 묵고 가게 하면은 장사 진짜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업적인 부분을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접근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사장이 직접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지 이번 사건처럼 매니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인지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글쎄요, 그거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문의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뭐 사실 뭐 사장이 반드시 착한 사람이고 매니저가 반드시 나쁜 그렇죠. 사람이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또 문제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약간 조금 뭐랄까요, 프라이버시라든지 보안적인 부분이 약간 좀 덜하지만 저렴한 금액에 이용을 하면서 좀 다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예. 약간 보안적인 부분이나 치안적인 부분이 조금 더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금액을 내고 모텔이나 아니 혹은 뭐 모텔이나 이런 곳을 이용을 하시겠죠. 그러니까요. 그러한 그 업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위험한 요소가 이번에 터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번 사건 이후로 게스트하우스라는 업종 자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타격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제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손님들 간에 저런 범죄도 상당히 많을 것 같다. 충분히 있죠. 예.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사실은 뭐 이게 성범죄에 관련된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연극계도 뭐 지금 뭐 난리고요. 예. 지금 뭐 해외에서부터 뭐 꾸준하게 이제 그러한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어 가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걸 약간 노린 그 손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좀 그 밤에 같이 술 먹으면서 헌팅도 좀 하고 옆방 뭐 같은 묵구로운 손님들이랑 좀 친해져서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썸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도 사실 저는 충분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사실 여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로맨스를 기대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그 또 약간 좀 과도한 약간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밝혀지지 않은 현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은 충분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시원, 뭐 고시텔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고시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있을 수 있죠. 예,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그런 범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도라든지. 아하.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시건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있죠. 예, 실제로도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고 그 이용객들 간의 다툼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고시원이죠. 뭐 냉장고에 있는 반찬이 없어진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아니, 사실은 그거 절도잖아요. 그렇죠. 네. 단순한 절도지만 반찬을 훔쳐먹은 사람이 요 정도는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보였기 때문에 일어난 절도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러한 좀 가벼운 절도부터 사실은 수많은 그 위험 요소들이 그러한 현장에 항상 도사리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를 때는 그 썩은 장조림을 올려놓으면 돼요. 그거 먹고 배탈 난 놈이 범인이지. 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스트하우스나 고시원 같은 데에는 이 ADT 캡스나 뭐 이런 보안업체들 있잖아요. 예. 보안업체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렇게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는 없나요? 보안 같은 경우는 외부인으로부터 침입되는 강도나 상해에 의해서만 그게 되는 것이지. 예. 내부적인 이용객들 간의 다툼이나 이런 것을 책임 소재는 없어요. 그런 건 안 해주나요? 이런 건 없고요. 만약 그럴 경우는 경찰을 불러야죠. 아하. 예, 근데 일찍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술집에서 그 술을 먹다가 뭐 싸움이 났어요. 예. 그럴 때는 그 뭐 캡슐을 부를 게 아니라 경찰을 불러야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군요. 예,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즉시 그 사람들을 내쫓는 게 답이에요. 안 나가니까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같이 있는 분들께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싸워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들 빼고 딴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초보 사장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시는데 교육을 항상 해드려요.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항상 좀 교육을 해드려요. 말리고 있는 지인 한 명씩 딱 잡아서 계산부터 시키고 바로 내쫓아라. 말리고 있는 사람을 잡아서 계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무전 취식을 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지인들이 한 명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일단 싸우지 못하게 직원들이 한 명씩 맡고 사장은 가서 지갑 받아와서 계산부터 하고 그다음 바로 그냥 내쫓아라. 아하. 그러면 저 싸고 있는 저놈이 오늘 술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는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본인들도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혹은 뭐 그 사람 지갑에서 뭐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근데 굉장히 빈번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테이블 내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도 이제 어떻게든 빨리 계산시키고 내보내는 게 상책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손님께 피해가 가기 때문에. 예. 경찰이 가게로 들어오는 거는 예.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 사실 바라는 게 아니죠. 예. 아무래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현장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막 부서지고 막 깨지고 이러면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사장이 어느 정도 책임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니들끼리 대가리가 터지건 뭐 부서지건 뭘 하건 제발 밖에서 해라. 우리 가게에서만 이렇게 좀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사장님들이 갖고 계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지 않으면은 예.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항상 해드리거든요. 술집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대응 요령이 있는 거군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걸 예. 굉장히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괜히 이 사람들도 내 손님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우물쭈물 하시다가는 예. 더 큰 손해가 항상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 제주 이런 관광지에서의 그런 게스트하우스 피해를 덜 입기 위한 뭐 대응 요령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라는 업종 자체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뭐 해외에서 이제 여행을 할 경우에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예. 뭐 한 4인이서 같이 방을 쓰는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외국이었었다 보니까 이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근데 저도 그때 되게 불안했었던 게 뭐였냐면 저희 방에서 자고 있는 한 사람은 근처에 밤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밤에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장기 투숙객이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저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그 사람은 그 방에서 자고 있고, 제가 잘 때는 그 사람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두고 가는데 너무 이게 불안한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귀중품들을 제가 소지하고 다니고 잘 때도 끌어안고 자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가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게스트하우스에서는. 근데 그러한 부분을 약간 사실은 좀 방심하신 거죠. 국내에서 그런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약간 좀 그런 낭만을 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뭐 효린의 민박이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인기에 더불어서 약간 저거 정말 재밌겠다. 그리고 비용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절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숙박에 대한 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싸지만 이런 위험 요소가 있어. 그리고 뭐 호텔이나 혹은 다른 숙박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긴 비용적인 부분은 약간 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뭐 이러이러한 뭐 장점이 있다라는 거를 같이 두고 의사결정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예. 약간 좀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해서 간과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러한 공간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게스트하우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낭만이나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제공을 해야겠지만, 이용객들에 대한 골든 룰은 반드시 지킬 수 있게끔 그 굉장히 철저하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용 수칙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이제 술을 먹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반드시 제하셔야 되고, 술을 늦게까지 먹고 싶으면은 밖에 나가서 늦게까지 먹어야죠. 왜 다른 사람들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늦게까지 먹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사실은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접근을 하신 분들도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러한 좀 로맨스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 원래의 목적이 조금 상실된 그러한 그 공간의 제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연의 목적에 항상 그 충실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또 이렇게 좀 다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신 거죠. 최근에 그 제주도에 있는 어떤 술집에서 그러한 이벤트를 했어요. 헌팅을 해서 성공 시 모텔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몰카를 찍어오는 경우에 한함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몰카를 찍어와요? 그걸 범죄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가게에 써놓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농담으로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써놓은 것 같은데,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전혀. 그러네요. 근데 이제 술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재미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들 때문에 이런 도를 넘어선 장난을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러한 문구, 물론 이제 그게 SNS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삭제가 됐습니다. 현재는 삭제가 예. 됐는데, 이러한 장난을 쳤을 정도의 사상이라면 어떻게 가게를 과연 운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네,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고. 게스트하우스도 충분히 그러한 개념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좀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 있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대한 게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아, 예전에 한번 얘기하셨어요. 예, 그 위생교육 같은 경우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되는 그냥 그렇죠. 그 정도 교육인 건데, 이러한 다른 업종 같은 경우 사실 이러한 교육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사업주로서 장사를 하는 가게 사장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래도 소양과 그 어느 정도의 그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뭐 그 사람이 몰랐을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냥 워낙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저마다의 기준이라는 거는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사람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를 조성한 그러한 행위인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장난삼아 실수였습니다라고 해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이나 그런 중간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관 혹은 역할이 다시 한번 정부의 좀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단계였었던 것 같아요. 예. 창업 방송이니까 지금 기존에 이제 숙박업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비 숙박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직접 운영을 하는 뭐 숙박업체다라든지 이런 걸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의미 있죠. 예, 게스트하우스라면 충분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야놀자와 여기 어때 그 굉장히 큰 굴지의 두 기업에서 모텔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양사간 이제 뭐 사실 법정 소송이 끊임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모텔에 대한 사실은 창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하겠잖아요. 건물이 크고 그거에 대한 임대료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쌀 것이고, 당연히 자가 건물이지 않는 이상에는 고정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소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라는 이유로 그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 혹은 이러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이기도 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텔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러면은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나온 게 사실은 게스트하우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접근에서 시작한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용객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게스트하우스를 고르시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그러한 그 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면은 조금 더 안심하고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족이긴 한데 모텔이 진짜 그렇게 고수익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상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좋은 물건을 항상 있습니다. 항상 A급 물건들이 나오는데요. 모텔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주가 인테리어를 부담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보통 임대료가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뭐 이제 몇천 단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텔도 이제 그거죠. 얼만큼 빠른 그 회전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고수익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이런 건데, 간혹 이제 뭐 A급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서면이라든지 뭐 해운대라든지 이런 뭐 바닷가도 굉장히 A급 물건들이 있고, 뭐 서울 시내에서도 항상 모텔들의 A급 물건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죠. 당연히 10억이 넘는 금액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주고 팔고 사고가 이루어지는 업종이기도 해요. 그 야놀자의 이수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도 모텔
모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 사업이 커진 거거든요. 그분 실제로 모텔 청소부 출신이시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자식도 있고 한데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을 때 우리 아빠 모텔 하는데요? 하면 창피할 것 같아서 예. 이렇게까지 한 것 같다. 예. 라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뭐 실제로 뭐 아직까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도 조금 그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수익적인 면 자체에서 워낙 사실은 좀 높다 보니까 업종 자체 그러니까 시설업이 사실은 수익이 높거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업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 이외에는 거의 없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좀 높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욕심을 내시는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게 회전율이 따라오지 않고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은 한 방에 훅 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투자금이 굉장히 높은데 그게 한 방에 훅 가면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뭐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용기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선택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장사로 접근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거고요. 사업적인 부분에서 보시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면 모텔이랑 게스트하우스 간의 수익률 차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아무래도 모텔이 높죠. 예. 왜냐하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용객 자체가 일수 단위잖아요. 예, 그리고 모텔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고. 시간 단위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몇 시간만 있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모텔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일수에 대한 금액 자체도 예. 게스트하우스보다 모텔이 높잖아요. 아.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대신에 이제 투자금 자체가 워낙 그 이상의 몇 배가 되기 때문에 예.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게스트하우스 관련된 이야기 잘 듣고 있는데요. 원래 오늘 다른 이야기까지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어떻게 하죠? 예, 이번 주에 제가 다행스럽게도 예고편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니까 예. 다음 주도 예고를 해드리고 그 약속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 예, 제가 작년 3월부터 제가 방송을 같이 참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첫 방송의 그 주제가 대왕 카스테라. 예. 추억의 이름. 예, 얘기를 드렸었어요. 예. 지금은 사실 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는. 예. 진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전국에 막 수백 개가 깔려 있었던 그렇죠. 하긴 개인적으로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나도 없죠. 없어요. 예. 이러한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징조를 보일 것 같은 업종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2의 대왕 카스테라가 될 수 있는. 예. 그게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위험 요소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식빵 업종이에요. 제가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예. 김연경이 잘하는 식빵. 그렇죠. 예. 식빵이라고 하니까 되게 의아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식빵은 다르다라고 지금 그 해당 업종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하죠. 왜냐하면은 주식에 가깝고 이것은 디저트보다는 그래도 주식에 가깝고 쉽게 질리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근데 한국의 주식은 밥이지 어떻게 식빵입니까?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핫도그나 대왕 카스테라에 비교했을 때는 쉽게 질리지 않는 업종이잖아요. 메뉴이죠. 쉽게 질리지 않는 메뉴다 보니까 오래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에선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은 이 해당 식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대형 베이커리사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냉동 생지를 구워내는 형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반죽을 칩니다. 현장에서 반죽을 치고 발효를 시켜서 구워내는 식빵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아요. 아니 그러면 예전에 스타 짜장면처럼 이 반죽 치는 거를 보여주나요? 사전에 준비를 하시죠. 보여주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매장에서 진짜로 그렇게 구워내는 수제 식빵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식빵을 운영하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 10개에서 3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30개까지나 돼요? 그럼 미스터 피자도 처음에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그 도우를 만드는 걸 볼 수 있게끔 하더니 어느 순간 점점점 처박혀 들어가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식빵 엄청나게 인기예요. 실제로 좀 A급 상권 같은 경우는 두세 개씩 식빵 브랜드들끼리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대표적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가 이제 한 2개 정도 있는데 예. 한 개 브랜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엄청나게 자극적인 그 팝업들이 뜹니다. 실제 매출입니다 하면서 그 막 포스 자료를 딱 보여주는데 막 2억, 3억, 막 한 달에 막 하루에 500만 원씩 파는 거예요, 식빵을. 아니 우리나라에 식빵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근데 식빵이 이제 미니 식빵이랑 큰 식빵 파는데 보통 한 개 3,000원 정도 해요. 예. 그리고 큰 건 한 6,000원 정도 하고. 그거를 500만 원씩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몇 개씩 식빵을 구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게다가 말씀드렸죠. 직접 반죽을 치고 발효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예. 노가다도 이런 노가다가 없는 그런 업종인데 직접 만들다 보니까 뭐 순이익적인 부분에서 마진이 좀 많이 확보가 되고 다른 업종에 비해서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마진이 남는 걸 보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하. 약간 뭐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재료비가 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조금만 더 심화되면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 이제 명절이 끝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창업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시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바로 창업 박람회가 있는 거죠. 예, 그 코엑스에서 창업 박람회를 목금토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해드리는데 그런 시기적인 게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창업 박람회 때 식빵 브랜드가 2개 이상 참가를 할 것으로 제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 방송을 듣고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창업을 고민하신 분들께서 지금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식빵으로 연결이 굉장히 잘 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방송이 될 예정이죠. 예. 다다음 주 방송 때 해당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대 먼저 도장 찍거나 사인하지 마시고요. 다다음 주 방송 꼭 들은 다음에 결정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도장 찍으면 이런 식빵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예. 참 희한한 게 뭐든지 이름 따라가요. 예, 진짜 뭐든지 상호 따라가고 업종 따라갑니다. 그래요? 예. 항상 이제 식빵형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다다음 주에 나오는 방송 항상 기대하시고 잘 들어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어이? 진짜로요? 예,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오. 근데 이제 굉장히 비밀리에 처리를 하고요. 어떻게 비밀리에 처리를 합니까? 5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사와 다 끈이 다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초 발견자 이외에는 그게 퍼져나가지 않게끔 아예 막고요. 그리고 뭐 구급 대원이나 이동 통로 자체가 아예 별도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전혀 모르게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모르게끔 처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고급 호텔일수록 체크아웃 시 그 계산을 하는 구조가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결정을 하신 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약간 뭐 자기에게 주는 그러한 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이 인턴으로 호텔에서 한 달간 근무를 했을 때 실제 사건이 발생을 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뭐 어느 호텔이라고는 제가 공개를 해드리지 않겠지만은 뭐 그런 일들이 뭐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하물며 호텔이 그러는데 이런 작은 그런 숙박업에서는 보다 더 수많은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완전 기존의 사건과는 다르게 직원이
속박업을 이용하는 손님을 해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참 이거에 대한 그 게스트하우스는 바로 폐업을 했더라고요. 예. 네, 바로 폐업을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사장이 어디까지 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의문점이 항상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대부분 그러한 업종을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그거였을 겁니다. 내가 안 나가도 되니까. 내가 안 나가도 되고 일반적인 업종들에 비해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예. 이렇게 뭐 인건비가 최소화되고 내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업종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러한 그 특정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건 너무나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그 어떤 특정한 직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업종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서비스업, 미용, 피부 관리,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에서도 사장이 직접 그걸 전문인으로서 운영을 하지 않고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예.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일으키고 이제 주도 면밀하게 아무튼 도주를 해서 결국 천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박 PD는 그거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살을 한 게 얼굴이 이제 공개되면서부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공개 수사가 되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아주 즐기면서 도망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공개 수배 전환하자마자 자살을 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 자살하는 사람과 범인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예, 그러한 의심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확한 이제 뭐 관계가 나오겠죠. 결국에는.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창업과 관련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음모론 방송이 아니죠. 예, 그 범죄 수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게 이렇게 그 사장이 직접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운영 형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서 이러한 형태의 창업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업종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뭐 고시원 그리고 원룸텔 그리고 뭐 쉐어하우스까지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용객들을 통한 수익을 벌어들이면서 사실은 그런 인건비적인 부담은 많이 최소화돼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설업의 하나의 일종인 건데 이러한 업종들에 대해서 이러한 부작용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뭐 저도 이제 작년부터 쉐어하우스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검토를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뭐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가장 우려했었던 게 그거였어요. 이용객들 간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관리자가 아예 없잖아요. 현장에 그렇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 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업 자체를 덮어야 될 만큼 리스크가 클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명시를 하고 지킬 수 있게 준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이용객을 꾸려야 된다. 뭐 이게 이제 저희 사업적인 가장 근본적인 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근데 사실은 뭐 물론 이 쉐어하우스는 약간 별개의 얘기지만 고시원이나 원룸텔 같은 경우는 모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수차례 반복이 되면서 이게 교체가 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그 5성급 이상 호텔에서도 자살 사고가 빈들이랑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잔뜩 쌓아놓고 애들의 이제 시선을 잠깐 멈추게 해요. 그러면 애들이 보고 있으면 그때 그 카드사 영업사원 분이 오셔서 현장에서 카드 회원 가입하시면 그 입장권 공짜로 드리면서 이 장난감도 드린다.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장난감이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저희는 그 1단계는 다행스럽게 돌파를 했고요. 근데 2단계에서 이제 현장 구매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바로 뒷사람들은 위메프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소셜 쇼핑.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 구매로 인당 15,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뒤따라오신 분들 소셜 통해서 인당 10,000원으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희는 이제 환불하고
소셜로 다시 재구매를 한 다음에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랬으면 15,000원 날렸을 뻔한 거죠. 세 가족이니까. 예. 아니 근데 10분만 기다리면 바로 그게 되나요? 그게 이제 그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예. 당일 사용은 안 됨이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당일 사용은 안 됨. 네, 당일 사용은 안 됨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예. 그건 다행스럽게 당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지나면 전산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그래요? 네, 좀 굉장히 좀 알뜰하게 덕분에 즐겼습니다. 와하. 이거 모르고 그냥 돈 날리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러니까 저희도 왜 그걸 사전에 확인을 안 했는지 저도 이제 그때서야 아차 싶더라고요. 원래 저희 평소 갈 때 항상 그거 확인을 하는데 예. 저희도 뭐 집 근처에 있는 뭐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찜질방이나 뭐 이런 데 갈 때도 소셜이 항상 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항상 구매해서 저희도 방문했었는데 어린이회관은 안 가보던 데라 그랬었는지 방심했어요. 예. 집분들 덕분에 아무튼 덕분에 저렴하게 즐겼습니다. 예, 뭐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드리지 그러셨어요. 그 안에서 빙어 잡아서 튀겨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튀겨 드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죠? 예, 지난주에 예고편을 드렸죠. 예, 바로 하네요.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바로 합니다. 예. 방송이 나가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은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분이 안타깝게 사건을 당하시는 일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해당 범인은 그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직원이었었고, 예.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여러 얘기가 나왔죠. 뭐 쇼핑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2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이묵렬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설 연휴 굉장히 뭐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잘 보냈습니다. 예, 뭐 특별한 거 하셨어요? 동계올림픽만 보셨나요? 예, 컬링 봤고요. 예. 컬링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예, 팀 킴, 저 여자 컬링. 예. 다 김씨셔서 외신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오해를 받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하. 실제 자매가 계시더라고요. 팀에.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한 룰은 이번에 경기를 보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상당히 좀 재밌었어요. 빙판 위에서 두는 체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머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또 굉장히 선전을 거두고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봤고요. 예. 그게 예전에 우리가 했던 구슬치기랑 굉장히 예. 비슷해요. 맞아요. 예. 구슬치기 중에 이 타이어에다가 딱 굴려가지고 멀리 나가는 거 있죠. 그런 그렇죠. 종목이 있어요. 맞아요. 내리막길을 만들어서 그거랑 굉장히 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구슬치기도 있었나요? 그럼요. 서울에서는 안 했나 봐요. 대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렇군요. 구슬치기가 이제 알따기 형식처럼 쳐서 원 밖으로 쳐내는 그런 종목과 그렇죠.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서 이렇게 굴려서 이제 원하는 곳에 아하. 도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예. 아무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컬링 보면서 재밌었고 뭐 즐거운 시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어디 다녀오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예, 광진구 소재에 있는 어린이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눈썰 매장 마지막 날 가족들끼리 다녀왔는데요. 가니까 짧은 눈썰 매장 그리고 긴 슬로프 눈썰 매장 그리고 뭐 전통 얼음 썰매 체험장 그리고 이제 거기가 원래 이제 수영장이니까 물미끄럼 있잖아요. 예. 그 물미끄럼을 그냥 눈썰매를 타고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봅슬레이 체험장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봅슬레이.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빙어잡이 체험할 수 있게 빙어를 그냥 임시 수족관에 잔뜩 풀어놓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게도 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현장 구매를 하면은 빙어잡이 체험까지 포함해서 15,000원 정도 하는데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매표소 바로 옆에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회관이니까 병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무장 병원.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장의 역할이 최소화 되어 있는 가게 같은 경우는 그런 직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건데
시설업 같은 경우는 직원에게 의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뭐 피트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이렇게 마사지 업에 대해서도 이제 뭐 태국 마사지나 뭐 이런 업종에서도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은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죠. 아유 뭐 나는 몰랐다. 난 직원이 현장에서 그렇게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뭐 난 그런 애인지 몰랐다. 이렇게 되게 착실하고 일 잘하던 애였어서 나도 지금 뭐 굉장히 놀랍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사실 처음부터 감안하셔야 돼요. 네, 근데 감안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야 되고 또 그게 뭐 몰랐다라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장으로서 도덕적인 책임감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 관리가 잘 좀 체계적으로 좀 잘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피의자죠. 예, 피의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런 범죄의 기록이 남아 있었었고 성범죄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뭐 그러한 이제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만 현장에 두고 매장을 관리를 했다. 업장을 관리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장으로서도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해당 직원에 대한 범죄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개개인의 범죄 사실 기록 같은 경우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 왜 빨간 줄 거진다 뭐 이러고 그러지 않았나? 빨간 줄은 이제 저희가 모르는 곳에 그어져 있는 거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래서 간간이 진짜 깐깐한 데는 그 범죄 사실 기록원을 떼와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상담과 수많은 가게를 경험을 해봤을 때 단 한 번 봤어요. 예. 아니 학원 같은데 청소년 대상 학원 같은 데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확인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사람이 거부했을 때 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될 소지도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 감화가